음절 뭐 중간 휴식 이런 거 다 따지면 2년 걸리겠던데요. 나머지 끝내는 거 40개 끝내는 거. 그렇게 하면 진짜 장수 프로그램이야. 우리 회사보다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선생님 자리 앞이 너무 복잡해. 뭘 그렇게 많이 드시고. 진수성찬. 할게요. 라자명 시즌 3 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너 왜 주감하라고 하네? 그냥 오늘 또 선생님 또 강프로 바꿔서 이렇게 라임 한번 맞춰봤지. 아니 너 죽돌이라고 했구나 너는. 나는 뭐라 그러냐 김낯선입니다. 네. 네. 야, 벌써 40번째 시즌 3이 벌써 40번째가 됐네요. 그 라자면 시즌 1 파일럿을 찾아보니까 16년 2월 2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이 날이 을미년 기축월 갑인일입니다. 야, 우리 저기 배철수의 음악 캠프보다 더 오래 하는 거 아닐까? 아, 그건 아니죠, 선생님. 그건 아니야? 그건 넘을 수 없는 벽이고요. 그럼 2년이 넘은 거예요? 만 2년은 한참 전에 넘었었고 지금이 한 클립 에피소드 수가 그래도 그렇게 안 돼요. 120개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부터 들어왔죠? 넌 처음부터 있었어. 아, 있었어. 그렇구나. 벌써 2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럼요. 그 어떻게 이렇게 안 느는지, 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일도 모르는지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처음 네가 들어오라 그럴 때는 1도 몰라도 된다며. 그렇지. 하지만 2년이 넘도록 1도 모를 줄 몰랐겠지.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시즌 3까지 네. 죽돌이랑 같이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네. 와,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느낌은 1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야. 와, 되게 오래됐다. 겨울을 2번 보냈으니까. 네. 네, 그렇고요. 네, 갑인일에 태어났었던 방송이었다는 거를 또 다시 찾아보고 괜히 좋았습니다. 네. 어쩐지 제가 이 방송 멤버들이랑 이 방송 그렇게 한지 오래 안 됐는데 그런 거 치고는 참 다들 사이가 좋다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래됐군요. 2년 말이 됐군요.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원래 이 다음에 공개 방송 얘기를 하려고 제가 대본에 써왔는데 앞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앞방송에서 할 말이 없네요. 네, 기후일주 첫 번째 추가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맨인더 미러님 사연입니다. 기후일주 남자친구 사연을 여자친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친구분이 그 병진 일주인데요. 일전에 추가 사연에 사연을 보내셨는데 안타깝게 소개는 안 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분이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왠지 모를 배신감에 새벽에 진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아 썸씽 있었던. 아니 여자분인데. 뭐 그래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누군가를 또 울리기도 하는구나. 뭐 영 마음이 쓰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직까지도 왜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네, 잘은 모르겠으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 강원 선생님이 결혼하실 때는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배신자. 네, 이번에 남자친구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타인의 시선에 보이는 기후일주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살짝 기대를 하면서 채택을 해봤습니다. 네. 양력 83년 7월 20일 유시생 네. 남성분이시고요. 개해년, 김이월, 기유일, 개유시입니다. 네. 예, 명식의 특성부터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뭔가 개기기개 뭐 이렇게 기억 라임이네. 뭐 원국에는 이제 언뜻 관하고 인성이 조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주에 이제 목이 좀 부족하고 네. 또 화도 좀 부족한 이제 유형의 사주인데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운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적합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명조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진 않고요. 네. 어쨌든 사연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명조입니다. 네. 그 천간이 데칼코마니네요. 네, 네. 기기 개개 뭐 개기 기개 이렇게 네, 개기기개. 네. 보통 이제 저는 이런 유형과 구조의 사주를 보면 네. 저 연에 있는 개수가
시에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바다가 흐르고 물이 있는 건가요? 예, 흐르고 있듯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강프로님? 네. 임명식이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주가 기후 일주인데 시지도 유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식신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아까 천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천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 특히 시간 개수가 밑에 식신으로부터 이제 식상생재돼 있는 데다가 또 해수에도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토와 수의 기운이 요 이제 천간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천간의 충은 좀 굉장히 활성화되는 의미가 있고 지지의 충은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천간의 기운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기기, 유유 이런 이제 천간 지지에 각각의 병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천간에는 기토의 그 기운이 그리고 지지에는 유금의 기운이 굉장히 좀 단호하게 임명식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어떤 일주를 하면서 이렇게 천간이랑 지지랑 둘 다 병존하는 예, 명식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기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친구분이 써주셨으니까. 첫 문장이 좋네요. 저와는 많이 다른 그를 좀 더 이해해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실질적 백수지만 씀씀이가 알뜰해서 저축해둔 돈으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외향은 길쭉합니다. 키도 큰 편이고 얼굴도 좁고 긴 얼굴형입니다. 몸통도 크고 굵기보단 길쭉한 스타일입니다. 피부가 약한데 지루성 두피염이 있고 미간과 광대 쪽에도 까진 것처럼 붉은기가 보이는데 아토피는 아닌 것 같고 건선인가 싶어 제가 여러 가지 천연 크림을 퍼날라가며 발라보는 중입니다. 시력이 엄청 떨어집니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장님이었을 거라는데 정작 본인은 이런 것들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격적인 면을 보자면 우선 내성적인데 말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말수가 없지만 편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해서 본인이 잘 아는 분야가 나오면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서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스케일이 작은 편입니다. 제가 병화라서 그런 걸까요? 제가 보기엔 소소한 경험을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가끔 별건 아닌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절로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의 명식을 보고서야 그것이 본인에겐 대단한 모험이었구나 했습니다. 덕후 기질 충만합니다. 락 음악 무척 좋아해서 덕질을 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덕에 활동 반경을 꽤나 넓혔습니다.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버킷리스트라며 영국의 글래스톤버리와 벨기에의 락 워이터 페스티벌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부럽다. 뭔지도 모르는. 뭔가 벨기에는 부럽네요. 네.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서울이나 인천, 경주 등지로 국내 뮤직 페스티벌을 함께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엔 별로 가본 곳도 없고 다양한 경험도 없습니다. 근교로 드라이브라도 가면 가까운 곳인데도 처음 와봤단 소리를 합니다. 재밌는 건 인터넷상에서는 잘 돌아다닙니다. 필요한 정보도 바로 찾아오고 유머 짤부자라 가끔 이상한 짤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궁금합니다. 원고 작업으로 평일엔 거의 집에 있는 편인데 인터넷을 통해 엄청 돌아다녀 모르는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일지와 시지의 식신 덕분인지 천진함이 있습니다. 철도 없고 별 부끄럼도 없고 이제 30대 중반인데도 현실적인 사고가 떨어진다고 할까? 지식욕이 많아 박학다식한데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똘똘이 어린이 같은 느낌입니다. 확고한 소신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싸우다 보면 제가 이겨먹다가도 종국엔 흔들림 없는 끝판왕과 마주하게 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답답하면 네가 이해해라. 할 수 있다면 나를 이해시켜 보던가. 이런 식입니다. 외에도 어릴 땐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음악과 만화가 유일한 관심사였는데 만화가로 평생의 업을 삼고자 결심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왔고 부모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다지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뷔는 못했지만 인천에 살면서 웹툰 관련 일을 했었는데 2014년에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을 접고 부산으로 내려와 함께 병원도 다니며 효자 노릇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병이 나으시고 작년 여름부터 다시 꿈을 쫓아 만화를 그리고 있고 그 즈음부터 인문학 모임에서 알고 지내던 저와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이 인간 언제쯤 웹툰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무관성 사주의 3, 4대운에 처음 관성이 들어왔는데 하필 웹툰 작가입니다. 얼마 전에 학원 액션물로 회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흔한 장르라며 다른 장르를 그려보라고 했다더군요. 회사에서 원하는 장르는 로맨스인데 로맨스와는 정말 거리가 먼 인간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는데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니 그 설정으로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로맨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잘 될까요? 이 장르가 그에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둘째, 이 인간 사주에 결혼이나 자식이 있나요? 며칠 전 이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4살 연상이다 보니 조급한 반면 그는 너무 느긋합니다. 앞으로 본인의 삶이 어찌 될지 모르니 결혼 생각이 없다더군요. 하지만 혹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아, 빌당도 탁 그냥 수준 높게 한다. 고단수. 그러게요. 달라요 이런 애들은. 그러면서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도 조건 맞춰 선보고 결혼하는 그런 위인은 못 되는지라 차마 헤어짐을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문제가 저희 사이에 거리를 느끼게 하네요. 24세 병진대운의 초반에는 재밌게 대학 다녔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왠지 뭔가 되는 일이 없었다네요. 될 듯하다 엎어지는 일들이 이어지다 결국 어머니 병원으로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제가 병진일주인데 병진대운에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병진일주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이 여자친구분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엄마가 로망이셨던 네, 네. 그런 분이셨고 네. 김인연, 임신월, 네. 병진일, 네. 임진씨 네. 여성분이 이제 여자친구분이시고 네. 이 분이 기후일주 남자친구분에 네. 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명랑하긴 한데요. 선생님 말대로 밀당 고수라는 거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 이거 어차피 맨인더 미러 여친분이 이제 보내신 네, 사연이잖아요.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저 남자분이 사주에도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울주는 약간 신금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의외에 굉장히 단호함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집요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답답했으면 이제 오히려 여친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좀 탐색을 해보자 이제 사연을 이제 네.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저 맨인더 미러님이 이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자기를 뭐 이렇게 하고 집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기토일주나 기후일주든 뭐 김유일주든 어쨌든 기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족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 여성분하고의 어떤 관계성에서 여자친구일 뿐이지 자기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냉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별로 냉정하신 분은 아닌데 사주적으로는. 근데 자기하고 이제 완벽하게 짜여진 어떤 가족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배척하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정확히 이제 기토일주들의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잘 보신 것 같긴 해요. 예, 여자친구분이 맨인더 미러님을 객관적으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뭐 알뜰한 것도 그렇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개수가 시간까지 이어져 있다 연에서 저게 뭐 재물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재물이 좀 균등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면들도 봐서 사주적으로 이제 좀 객관적으로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땐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특히나 저기 병진 대운에 네.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서 좀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보자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자면 약간
단순히 여자분이 우리 맨 인 더 미러 여천님이 나이가 더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 명식상으로도 당연히 약간 뭐 이렇게 말릴 수밖에 없는. 어디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 이제 사실은 이 여친님은 굉장히 이 토식상이 너무 왕성한 극신약이고 네. 맨 인 더 미러님은 신약이지만 그렇지만 이 신약이고 네. 그 유금 식상이 식신이 강한데도 그렇게 사실은 일간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비견이 이제 비견도 있고 미토의 이제 정화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실 아실 게 없어요. 좀 나쁜 남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잘라버리라고. 저는 그냥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그 병진일주의 이 맨 인 더 미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병진은 아까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똑같은 일제 식신이지만 좀 다르다. 이 안에는 뭐냐면 사실 정관정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지만 이게 뭔가 반듯함과 어떤 좀 자기 원칙, 다음에 또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쉽게 포기 못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번 인연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실제로 병진일주 여자분들 중에서는 좀 누가 봐도 이혼하면 참 더 좋겠는데 끝까지 뭐 자식을 핑계를 대든 뭐든 병화답지 않게 병진은 좀 거의 병화답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근데 꾸역꾸역 또 이렇게 뭐 굳이 이혼한다고 해서 뭐 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 그냥 뭐 딱히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자신의 현상을 유지해가는 상황을 유지해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분이 좋게 말해서 좀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남자친구분이. 네. 왜냐하면 일지가 이제 기유하고 병진을 보면 이제 진유합금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이 여친님의 진토 식신을 갖다 유금으로서 끌어와 가지고 자신의 안락할 식신으로 이제 뭐 다시 이렇게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은 좀 안타깝죠. 근데 또 자존심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결혼할까 계속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너 그렇게 못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단호하게.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봐. 뭐 잘 모르겠는데. 또 희망 고문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희망 고문인데요. 근데 저는 좀 그랬어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많지. 많은데요. 저는 정말로 그 맨 인 더 미러 여친님께서 맨 인 더 미러님이랑 결혼하고 싶으시면요. 좀 단호하게 될 필요가 있다. 저도 동의해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진토가 끌려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식신이 강하다는 얘기는 그냥 이 현 상태의 질서를 그렇게 바꾸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식신이 왕성할 때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보수파가 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뭐 자기가 부르주아의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현존하는 질서를 굳이 손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힘들 그걸 왜 해야 돼? 뭐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좋게 생각하면 여유고. 그렇죠. 무신으로서 되게 동의가 되네요. 그냥 뭐 지금 뭐 이대로 뭐 괜찮은데. 뭐.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어지게 되면은 좀 굉장히 멘탈상으로 맨 인 더 미러 여친님이 지금은 괜찮은데 한 2, 3년 뒤부터는 좀 견디기 힘드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운의 흐름상. 그래서 저는 좀 단호한 어떤 뭔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거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뭐 그냥 친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건 뭔 뜻이냐면 나도 얼마든지 여러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할 때 이 사람이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내가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건 진짜 명리랑 상관은 없지만 이 문구를 보면 이 남자 친구분이 뭐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도 뭐 선보고 결혼할 위는 안 돼서 네. 헤어질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했는데요. 네. 네. 그 사람이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는 집어치우고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 먼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헤어질 것 같나? 결혼할 것 같나? 이걸 계속 눈치를 보지 마시고 네. 본인이 그냥 네. 본인 위주로 먼저 생각을 좀 아니 계속 지금 눈치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선님 표정이 좀 격분하신 표정. 그런 게 있나 봐. 아니 좀 미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배려가 없으니까 좀 만나고 미워요. 있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여친님의 지금 대운이 이제 4.3부터 정묘, 병인, 을축, 갑자, 개해, 임술로 가는데 네. 정말 60년간의 환상적인 네, 이제야 모근이 온 거죠. 환상적인 시간 가거든요. 아까워요. 이분한테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후일주 추가 사연인데 정진일주 여친님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자기 몸값을 올리셔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상담 항상 할 때 제가 꼭 조언을 드리는 바가 뭐 남자친구 사주팔자를 궁금해하지 말고 이분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라. 그래서 당사자 사주가 일단 더 중요하니까 부족한 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남자친구를 대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하지. 네. 이 남자는 뭐 성격이 어떻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어떻고 지금 이렇게 하지 질문이-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맨인더 미러님이 앞으로의 운세가 저는 굉장히 정말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병화가 비로소 자기가 정말 해야 될 목이라는 운세를 만나면 굉장히 이제 용감해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지금 사실 이분이 병화인데도 겁이 많은 거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자꾸 이제 뭐 이제 이러다가 얘까지 놓치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자기가 좀 칼자루를 좀 쥘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마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분 이제 성품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굉장히 정말 이 여성분이 이 남자분의 성품을 굉장히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다 답이 있다라고 봐요. 다 알고 계세요.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남성의 어떤 형태를 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깐깐한 여성을 대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거기서 더 합리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정말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태용 때문에 합니다. 좀 더 가혹하게 말하면요. 맨인더 미러님은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친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아하면요. 이분은 먼저 달라들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렇게 자기를 꽉 그렇게 그 뭐랄까 충실한 어떤 파트너 자기가 막 홀딱 반할 만한 파트너 생각 안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주만 보고 저희가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그게 되는 아니라 건가요? 그 느낌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 선생님이 느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쵸. 근데 제가 자꾸 여자의 어떤 의미로 좀 대하시는 게 그게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생각이 많잖아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게 맨인더 미러님은 단순한 분일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인데도 이렇게 대범하게 이것을 수용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맨인더 미러님 여친을 굉장히 간보고 있다라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랑 결혼했을 때 내가 득보는 게 뭐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계산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대해 보셔라. 좀 당신한테 내가 손해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어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고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그 말씀하신 것의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썩 좋은 파트너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첫 번째 질문 이런 거 다 필요 없나요? 아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해 줘야 돼. 이분은요. 네. 저기 웹툰 작가로 이걸 못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6살이잖아요. 네. 한 2, 3년 더 힘드실 것 같아요. 2, 3년은 더 힘들 것 같은데 이 을묘대운에서 이 특히 묘운이 오면서 묘소운으로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성공할 수 있는 장르는요. 그 아까 그 로맨스하고 뭐 학원물, 학원 액션물? 학원 액션. 그 회사 그 기획자분이 맞는 것 같아요. 로맨스물로 성공을 해야 돼요. 어머나. 그건 뭐 어떤 것 때문이죠? 네. 그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이른바 식신과 특히 수재성. 네. 네. 그러니까 역시 여자는 남자를 정확히 보지 못해요. 남자도 여자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네. 근데 맨인드 미리님은 폭력물보다는 이걸로 가는 쪽이 훨씬 더 난. 그래서 이러려면 기토가 굉장히 강한 신강이면 폭력물이 괜찮은데 이분은 이제 재성에 관한 신약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욕망하는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끄집어내면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좋은 작품이 될 것이다. 그냥 로맨스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데라는 것은 여친님의 생각이고요. 네.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 근데 되게 사심이 많이 들어요. 제가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봐서 그렇든가 말든가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뭐 대부분 남자들이 뭐 하면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애매한 기분이 들긴 하지 않죠. 근데 너무 무책임해요. 이런 근데 하여튼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묘목이 건. 들어와서 해묘미가 되는 순간이 이게 진짜 물론 목이 천간에 토출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대운에서도 을목이 토춘대 또 천간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고 난 뒤에 맨인드 미러님이 계속 그 자리에 같은 서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는 좀 근데 조금 다행인 게 지금 이제 강프로님이나 지산 선생님께서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이걸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여기서 지금 여자친구분도 말씀하실 때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 없다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선보고 막 이런 거 뭐 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진짜 걱정이 되네요. 여친님이 이 남친보다는 지금 하시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잭팟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 신경 쓸 때가 아니시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릴 적 로망은 뭐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아까 낯선 PD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여성분의 어떤 파이가 그릇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굳이 그걸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여성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분이 굉장히 꼼꼼하고 자기 재물을 잘 지키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확장 능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분 맨인더 미러님이 좀 더 이제 영향을 이제 펼쳐 가시면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좋네요. 상대방이 나를 자꾸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맨인더 미러님이 지금 34세부터 이제 관운이 왔거든요. 목이라는 관운이 왔는데 저 목이 또 성장을 하려면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친분이 이제 병화 일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맨인더 미러님이 만약에 이 당사자분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셨다면 이 여자 괜찮다.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너무 재지 말고 잡아라. 제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 유형의 여자분이거든요. 필요한 기운. 내가 지금 모군인데 화는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운을 가진 이성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다. 잡아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맨인더 미러 여친님이 지금 너무 이게 접은 페이스에 이게 끌려다니는 게 저는 지금 마뜩치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뭐 남친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버려라 당장은 이건 아니더라도 너무 저자세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다른데 더 포커싱을 하는 게 좋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인더 미러님이란 남자분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다면 네. 제가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착각하는 거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나은 사람일 것 같지만 사주적 견해에서는 저는 안 그렇다 이렇게 조언을 딱 드려요. 에어컨이 갑자기 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에어컨도 동의를 하나 봐요. 네. 지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맨인더 미러 여친님은요, 맨인더 미러님한테 너도 어떤 순간에든지 나한테 해고될 수 있다라는 그 뭐랄까 니주를 깔아야 돼. 그렇죠. 남자친구가 너무 좀 지금 자신만만한데요. 지금 더 자신만만한 게 올해가 이제 그 맨인더 미러님 입장에서는 약간 신약한데 겁재 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연도에서. 원래 겁재라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거를 가져와요. 그래서 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그때 여친님 사연을 더듬어 보면 그 공무원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으셔서 네. 아니, 네, 당연히 뭐, 43세 이전까지는 뭐 좀 덜 만족스러우시겠죠. 승진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 뭐 꼭 준비하셔야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정말 승진 시험에 그런 포커싱을 하시고 네, 결혼 남친 요런 거는 네. 잠깐 사이드로 빼 두셔도 좋을 네. 것 같다. 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쩌다 보니 경진일 주사. 어쩌다 보니 이제 지금 그때 채택을 못했던 여친님 사연을 저희가 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렇긴 한데요. 네.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내보내도 되나? 좀 너무 마음이 쓰이네. 남녀 관계는 본인들만 아시는 부분인데 어쨌건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견해가 네.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후일주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라쿠마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양력 80년 4월 6일 자시생 여성분이시고요. 경신년 경진월 기유일 갑자시입니다. 그 대표 사연은 신신병존 신신병존 맞죠? 예, 신신하고 밑에 유유기기 이렇게 그쵸. 병존이 있었죠. 근데 이분은 이번은 경경병존. 경경병존이시네요. 네, 이번 기후일주 사연들은 좀 독특한 노멀한 사주가 없고 네, 좀 독특한 사주들이 많은데요. 작년 10월에 병술일주 이분도 병화 네. 저기 배우자분을 만나셨네요. 네. 남녀만 바뀌었네요. 네, 네. 남녀가 네. 바뀌었는데요. 병술일주인 초등학교 동창분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사연이 스펙타클한데요. 얼른 명식의 특성을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이 타라쿠마님 같은 경우에는 기후일주이긴 한데 네. 경경상관이 강하고 네. 또 지지는 또 신자진 유금을 일지를 제어도 신자진 상합이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수국이 또 재성이 또 사실은 자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재성이 또 지지는 왕성해서 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금수의 흐름이 크게 시원시원하게 이어진 편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음.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기토가 기토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거의 극신약이 된 네. 그런 명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월에 이제 경진 괴간이 있고 네. 그래서 이분 사주의 통합적인 어떤 의미는 역시 이제 기후일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토의 어떤 성향보다는 금의 성향을 더 극명하게 많이 드러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단호하실 것 같고 네.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이제 금들의 어떤 그 기상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실 것 같은. 또 원곡에는 좀 화가 좀 부족하시네요. 예. 네, 화가 좀 부족해. 네. 어쨌건 지금 대우는 병자 대운. 네. 네, 이긴 하시네요. 네. 그러면 얼른 사연을 좀 들여다볼까요? 트리플 경금 상관의 작용인지 어릴 적부터 반항심을 타고난 듯합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부딪힘이 컸습니다. 이건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이 되어버리는 자수편제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6살이 오빠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피가 낭자한 몸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경진. 금이시네요.
예- 경진에서 나오는 경진 힘인가요? 괴강의 힘으로.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에 나올 법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때마다 들이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들어가선 남자 선배들과 직장에선 남자 상사들과 싸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직업도 주간지에서 성폭력, 표절비리 등을 도맡아 쓰는 기자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겉은 트리플 경금인데 속은 연하디 연한 속살의 기우라는 것. 전형적인 외강 내유로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장간에도 없는 인성이 20년 인성대운으로 펼쳐지는 21살. 2000년부터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교과서 외엔 전래동화, 까치와 호랑이밖에 읽은 적 없는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을 하루 2-3권씩 집어삼키고 명상과 요가, 사진 등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지 기자일을 그만두고 무작정 티베트로 갔다가 산 하나 넘으면 네팔이라고 해서 집차 타고 히말라야 넘어 네팔로, 다시 길 하나 건너면 인도라 해서 버스 타고 인도로 갔습니다. 한 달 작정하고 온 배낭여행이 석 달이 넘자 수중에 돈이 떨어졌고 인도 현지에서 과외 알바를 구했습니다. 다시 돈을 모아 태국과 버마로 여행을 떠났고 버마의 한 명상센터에서 28일간 오후 불식 무건 수행을 하던 중 인도 대학에서 석사 합격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알바할 때 한 대학 캠퍼스 잔디에 누워있다 학생들이 줄 서서 어딜 가는 걸 보고 물었더니 입학 시험이 있다 그래서 나도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외국인은 달러 내면 된다 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뒤늦게 합격 통지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군요. 8개월의 여정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 유학 비자를 받아 팔자에도 없는 인도 유학길에 오릅니다. 병화 인성이 세운 월운했던 2006년 8월입니다. 유구밀지가 영화라고도 하던데 그래서인지 평생 본 영화가 5손가락 안에 꼽히는데도 인도에서는 영화 연출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 뒷걸음질치다 쥐잡듯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뒤로는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 영화에 미칩니다. 인도에서 석사 졸업 후 한국에 돌아와 다시 영화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2009년 2월 역시 월에 병화가 뜬 해입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08년 12월이었는데 저는 불합격하고 맙니다. 그런데 영화학교 역사상 최초로 추가 합격 제도가 적용. 2009년 2월에 추가 합격했습니다. 만들다 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으로 극영화와 다큐를 오가며 13편의 단편을 만들다 장편 다큐에 도전합니다. 그러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해 드러눕게 되고 허리병이 시작됩니다. 다큐는 허리병과 함께 롤러코스터 타듯 좌절과 희망 사이를 번갈아 요동치다 8년 만인 지난해 쫑을 냅니다. 아직 개봉 전입니다. 대체 언제쯤 빛을 보게 될는지. 허리병은 지난해 2017년 1월 다시 크게 발병해 지금은 허리가 뒤틀어져 골반이 뒤로 빠져 있어 5분도 채 못 걷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작년 10월에는 10살 때부터 친구인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명상을 하다 해외 스승을 모시는 기획을 하다 보니 통역도 하게 되어 지금은 영성 전문 프리랜서 통역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토일간이 감목 정관과 합하던 달콤함을 못 잊고 오매불망 영화 감독으로 입봉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질문을 4가지 정도 남겨주셨거든요. 우선 쭉 한번 보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문입니다. 첫째, 제가 척추 협착증을 딛고 다시 걷고 뛰고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양방과 한방에서는 모두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고 진단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침술원에서 직접 침술을 배워가며 침뜸 명상으로 치료 중입니다.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은데 정말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발병 초기가 0이라 치면 지금은 4-6 정도의 허리 상태를 오가고 있습니다. 둘째, 식신유금을 깔고 앉은 기토라 그런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 출산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식상을 깔고 앉은 여자는 출산 후 남편과 멀어진다는 낭설이 돌던데 사실인가요? 이런 설이 있군요. 네. 셋째, 영화 감독의 꿈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많이 내려놓았다 해도 영화는 제게 끊어질 듯 아리는 허리 통증 같습니다. 설사 이 생에 안 된다 해도 시나리오를 쓰는 일을 멈출 것 같진 않습니다만 두 분 선생님의 고견 바랍니다. 지난번 영화 감독 사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토도 별로 없어서 좌절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넷째, 40-50대 관대운, 60-70대 재성대운에는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관인 을목은 경금, 연관 올간과 정관인 간목은 기토일간과 합의되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갑자시주가 좋든 나쁘든 전복의 힘이 있다는데 저의 경우는 어떻게 풀릴지 궁금합니다. 가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없진 않지만 아버지와 오빠하고는 명상수행 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면식 부지의 제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사연의 힘이 빡빡 느껴졌던 사연이었거든요. 굉장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인생이 완전 드라마틱하신데요. 어쨌건 지금 2007년에 허리가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분이 다시 활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좀 건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으로 또 남겨주셨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주적으로 보면 이분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수술을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고요. 또 사주적으로 원래 이렇게 금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일간인데 기토라는 건 원래 그 어쨌든 다양한 계획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토일간들의 특징인데 네. 사주에 기토일주에 이렇게 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는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마치 이제 정말 힘껏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어떤 느낌으로. 실제로 막 엄청 휘두르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병정화라는 기운이 와서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받쳐줬는데 네.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좀 자꾸 줄어들면서 문제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술을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이제 칼을 댄다는 의미는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좀 이분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스스로 어떤 규칙성을 좀 가지거나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네. 자기가 좀 믿고 의지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실제로 침, 뜸, 명상 네. 예, 이런 걸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강프레님도 예, 사실 이제 이 척추부분 문제만 본다면 사실 이 병자을 이 갑술이 오기 전까지 사실 앞으로 전망이 그래서 밝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방으로 수술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실제로 이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히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척추를 유지하고 있는 척추 근육들이 강화돼야만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뭐랄까요,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요. 오히려 그런 쪽을 좀 더 꾸준하게 노력해 보시는 거. 가령 이렇게 뭐 지금도 침뜸 명상 뭐 이런 걸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태극권 같은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태극권? 할 수만 있다면. 현재는 뭐 오래 걸으시는 게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어떨지는 다리가 모르겠으나. 많이 힘들어지나 봐요. 뭐 여기 나오는 설명을 뭐 요약해서 아까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신다고 하시는 주로 뭐 허리 되게 광범위한 용어인데 주로 허리 쪽에 사용을 하는데 신경이 협착증.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좁아져가지고 좁아져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이제 다리 힘이 약해지고 뭐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병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건가 보네요. 그게 결국 신경의 문제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주적인 어떤 좀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화의 어떤 부족 내지는 그 부족한 화를 통해서 이제 목을 키워야 되는 어떤 사주적 의미인데 네. 그 화와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네. 보통 명상이나 요가, 종교를 화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뜸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화라는 어떤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론화한다, 공개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강원 선생님이 병을 자랑해라 뭐 이런 네. 것처럼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거나 네. 공론화시키는 어떤 의미가 또 역시 화에 해당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라는 어떤 것은 굉장히 규칙성을 가지는 이제 병화는 대표적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아프고 이러신다고 하더라도 질서 정연하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 태도 이게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계획표 예. 짜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생활을 좀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뭐 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은 네. 약 50%의 환자한테서는 수술하지 않고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는데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척추관이 다시 넓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네. 이분도 뭐 그래서 이게 확률이 반반이라서 뭐 이런 네. 고민을 하시는 걸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우선 가장 급한 건강에 대한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봤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이 좀 힘들어서 네. 네. 이럴 때는 정말 긴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 바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건데 가령 이제 엄마가 된다는 것이나 영화 감독이나 이런 게 지금 상태는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넉넉히 있을 수는 없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영화 감독은 잠시 내려놓더라도 시나리오를 열심히 쓴다든지 이건 이제 3번 질문에서 대답해 드리려고 한 건데 네. 또 이제 명식상으로는 이분의 명식은 감독보다는 대본이 훨씬 더 대본이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 네. 3번 질문이 그 이생이 안 된다 해도 시나리오 쓰는 일을 멈출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멈추지 해주시긴 마시고요. 했어요. 네. 오히려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꿈인 뭐 감독이나 이런 것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40일 을해대운에서는 어쩌면 굉장히 많은 감독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갑술대운이 오기 전까지. 이 글자들이 다 그 어려운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네. 저 갑술대운에는 어쨌든 그 대운상에 이제 그 겁재가 돕기도 하고요. 또 또 간목이 이제 투강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 지휘를 할 수 있는. 네,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41세 을해대운은 네. 보통 이제 을목하고 경금하고 합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 펜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필력을 의미하는 바가 이제 을목과 경금이 이제 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들에서 그 펜으로서 힘을 내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차피 이분이 이제 몸이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셔서 네. 외부 활동이 다채롭지 못하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 사주적인 어떤 의미에서 을경합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을경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 쓰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뭐 예전에 기자 생활 하셨다면 네. 그런 쪽에 기고도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정말 이렇게 쓰신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방식으로 51세까지 가시다가 그때에 뭐 어찌됐든 건강이 좀 좋아지신다면 네. 뭐 좀 대기만성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정말 뭔가 힘든 길일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정일성 촬영 기사님 이 임건택 감독님과 오래 작업했던 분이 한 명언이 있어요. 이제 사실 촬영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안 묶고 다니는 신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못 찍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세트 촬영이 아니라면 그럼 뭐 몇십 명이 그냥 노는 거야 하루. 돈은 돈대로 나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럴 때마다 그분은 혼자말로 영화는 기다리는 예술이다. 끈질기게 기다리는 놈만이 이긴다. 완전 뭐 인디언에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느낌. 타라쿠마님한테 힘이 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건 그렇게 허리병이 발병을 하셨는데도 어쨌건 8년 만에 그 영화 다큐 영화는 마무리를 지으셨고 지금 개봉 전이라고 하시니까 뭐 개봉을 애정하시고 있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한숨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너무 달려오셨거든요. 인도에서 대학을 가다니요. 저로서는 정말 상상을 했어. 인도 여행도 못 가네. 못 가보.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신혼여행을 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막 달려오셨으니까 지금 결혼하시고 뭐 시나리오 작업 한 몇 년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좀 허리를 다스리는 운동들을 같이 겸하시면서 좋은 글들 근데 많이. 시나리오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요. 네. 그렇게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또 모르거든. 그걸 쓰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자료를 찾아야 되고 취재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액티브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그래서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 몸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저는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박훈정 감독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영화 신세계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유명해진 감독인데요. 시나리오의 힘으로 이 사람은 그냥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아 신세계 영화 신세계요? 예, 영화를 들어와 계속 들어와. 그거 주기 딱 좋은 날씨네. 결국 허리를 치료하는데 화의 기운을 좀 네. 사용하는 것들로 규칙적인 생활. 근데 네. 그 규칙성이라는 게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룰을 정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규칙적인 리듬을 좀 가지고 가라는. 두서없이 이제 하지 말고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리듬이고 원래 이제 화라는 건 근원적으로 이제 심장의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이게 일정한 운율과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헐떡거리는 운동이 꼭 심장에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유산소 운동 많이 하면 심장이 다 좋아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좀 과부하가 올 수도 있는 분들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정한 리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아까 강원 선생님이 태극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운동들이 대부분 이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이제 그런 운동 위주로 좀 풀어가시는 게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네. 그 다음 이제 일들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죽을 때까지 쓰시고 싶은 시나리오 작업도 예, 건강을 시나리오도 찾으셔야 할 수 뭐 있으니까. 굉장히 액티브한 일이라고 이제 강원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좀 꾸준하게 음. 예, 뭐 붓글씨 같은 거 배우면 붓글씨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러거든요. 예, 매일.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어떤 형태로 매일 써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듯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쪽 분야를 매일 쓰는 거죠. 뭐. 그게 규칙성이죠. 이제 사실 이분한테는 굉장히 힘든 얘기가 왜냐하면 이 병화 정인이라는 것이 진짜 끈기와 지속성인데 네. 참 이분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에너지로 이제 밀고 나오신 분이라. 근데 이때쯤 결혼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또 병화이신다니. 아 그렇죠. 네. 병술 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지가 또 묘목 정인입니다. 정인입니다. 네. 좋은 남편을 얻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편의 기운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끈질긴 힘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오래 버티는. 살아남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견뎌내고 버티고 버티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 더 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번에 집에 가는데 강원 선생님이 마침 그 가서 차를 태워줬어요. 네. 야 근데 뭐 이렇게 강원 선생님이 이제 안지 한 몇 년 됐는데 가다 보니 강원 선생님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평생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는데 네. 저는 애 이제 하나 키우는데 이분은 애 둘 키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저 도교 양생술에서도요. 예. 이게 도를 서로 겨누잖아요. 예. 그러면 뭐가 나는 축지법을 하고 허공을 날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 가장 오래 산 사람을 최고로 쳐요. 그래요? 이게 양생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자기 몸 하나를 자기가 유지할 수 없는데 무슨 허공을 날아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고 예. 그래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몇천 년 살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네. 이제 독일에서는 최고죠. 저는 프리랜서로 애 둘을 장성할 때까지 키웠다는 것 자체가 네.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했지? 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타라쿠바님에게 핵심은 이제 본인에게 이때까지 자신이 그 발휘해 보지 못했던 어릴 때 그 유혈이 낭자하게 오빠랑 싸웠던 네. 그 에너지와는 그 반대편 에너지를 반대편, 이제 네.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네, 시간과의 싸움에서 버텨내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특히 영화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완전 오만상이 다 찌푸려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네. 이렇게 아픈데도 그래 힘이 있는 거랑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프면은 휠체어를 타고 가기 싫은 여행 가진 않잖아요. 쉬고 싶지. 아니, 저 같은 경우 예. 와이프가 만약에 이렇게 아픈데 휠체어를 타고 가겠다 그러면 예. 제가 못 가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남편분도 굉장히 근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이렇게 그 젊을 때 네. 엄청 젊은 시절에 엄청 그 액티비티하게 지내셨는데 네. 그 명상 후에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던 오빠와도 네.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변화하는 것에도 네. 또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쓰시는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나머지 질문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뭐 쓸데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 유금을 깔고 앉은 여자는 출산은 출산은 남편과 벌어진다는 낭설. 낭설입니다. 네, 굉장히 낭설이죠. 낭설. 낭설이고요. 네. 예. 그리고 네 번째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대운 재성대운을 네.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제가 40대 관대운, 그러니까 편관대운에는 을목이 경금하고 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까 펜이라는 어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근본적인 에너지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가 길러 나가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토일주의 입장에서. 근데 그게 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기르려고 하면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을목이라는 저 관대운이 왔을 때는 오히려 저거보다는 화의 어떤 성품, 마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돌이켜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을목의 관대운은 관대운이라 볼 수가 없고 간목의 정관만이 네, 관대운이고 아마 이때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네. 아까 방금 지사님 말한 그 병화의 그 기운을 자기 스스로가 생성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간목의 성과를 낼 것이다. 간목의 성과라는 이름을 내는 거죠. 6, 70대 대운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기구신 대운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대운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대운 자체가 어찌 보면 식상생재로 흘러서 사실 크게 뭐 특별한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특히 이제 61, 62세 2년은 좀 경신신유로 흐르는 세운이라서 이때는 이제 좀 특히 이제 목, 허리 지금 문제가 되고 계시니까 허리나 관절 이런 건 좀 조심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지만 지금부터 진짜 착실히 정말 다듬어 나가셔야 되겠네요. 그 부분.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는 오히려 그 무슨 지금 같은 에너지로 사시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서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기후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몸에 대한 현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분은 굉장히 급하시고 에너지한테 가신 것 같지만 그냥 자신의 몸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의 몸의 지혜를 스스로 신뢰하시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신기했던 게 보통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활동적으로 지내시던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 지금 허리가 안 좋아지셨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당할 때 보면요, 다 그 금년이거나 토년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당하면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있을 것 멘탈이, 같거든요. 좀 그거 있죠 당연히. 좀 어두워진다거나. 근데 어쨌건 사연 상에서는 되게 그냥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내 몸이 이런데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그나마 사실은 실제로는 졸라 신경질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짜증나 막 이러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좀 기토시군요. 참.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면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저 진짜 정말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병실일진데요. 그리고 남편분이 또 기운이 잘 맞다고 하시니까 더 마무리는 또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부관계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해줘도. 근데 그 와중에 결혼까지 하시고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한 에너지. 타라코마님께서 직접 그 사연에 갑자 시주가 좋든 나쁘든 전복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계속 전복과 반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 잠시 건강을 지키시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전복과 반전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좋은 시나리오 쓰셔서 저희가 꼭 감독으로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기율주 추가 사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또 늘 그렇지만 모든 사연을 소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2주에 걸쳐서 했는데도 잘 모르겠는 이 기후일주 남심여심 공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통적으로 지금 추가 사연에 보였던 게 이 연애의 상대가 병화인 경우가 많죠. 많은 것 기토가 같아요. 기토는 원래 뭐 병화가 우리 오빠예요. 그렇죠. 우리 오빠죠. 왜냐하면 약간 촉촉한 땅을 완전히 밝혀주니까 밝혀주고 뜨겁게 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해주니까. 기토일주만큼 병화를 반기는 일주가 있을까? 그러면 그냥 무토화표는 고개를 숙이고 기토는 병환을 반기고 서로 땡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기후일주 남심 여심을 공략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병화다 이신 분들은 일단 먹고 들어가시겠네요. 그럼요. 먹고 들어가죠.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럼 그 외에 좀 공략법을 해볼까요? 기후일주 이제 남성분들은요. 제 친구 중에 기후일주 친구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말을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한 3시간씩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연도 보면 그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이 많다기보다 이렇게 좀 친한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친구 만나면 이제 각오하고 나가요. 오늘 얘 얘기 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밤새셨던 친구분이 혹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 레파토리가 사실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곤욕은 곤욕인데 그게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한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안 들어주면 이제 삐져요. 그럼 한 막 몇 개월 연락 안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서 맘 먹고 들어주면 자기가 술값도 내고 또 계산적인 부분이 있네요. 알바를 뛰는 마음으로 가시는 오늘 얘기를 좀 잘 안 들어줬다. 오늘 네가 살아. 뭐 그렇죠. 그래서 기후일주 남성분들을 대하는 여성의 태도는 진짜 병화라는 게 뭐냐면 포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키워줄 것 같고 막 천지 만물을 비추는 힘 그런 자세로. 그래서 아주 잘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후일주는 제가 뭐 이게 딱 단식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남성은 무조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이게 무조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요? 강프로님은? 근데 이제 근데 그 기후일주가 사실은 그렇게 아무한테나 말을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필요하겠네요. 무시는 아무한테나 말을 하는데. 그래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자기의 내밀한 얘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둘이서 이제 프라이빗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주는 거죠. 계속 들어주는. 들어주는 한 그 사람은 이
이 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팁이 필요하겠네요. 그 단계까지 갈 때.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탈이 있거든요 안에. 의심도 있고요. 궁금해해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것도 사실은 의심할 겁니다. 네. 왜 나에 대해서 궁금해? 어렵다. 그 기후일주 남성분들이 좀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겪어보면 굉장히 다정하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주기도 하고 하는 성품이 많은데 대신 정말 잘 들어주면 뭐 이렇게 앞에 같은 남자인데도 숟가락도 놔주고 젓가락도 놔주고 그런 친구예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그 기울주 같은 경우는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요.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어디에 뭔가에 꽂혀 있나를 잘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 되게 집중하니까. 그래야만이 만문이 열려요. 근데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 지켜봐야겠네요. 어디에 미치는지. 그러면 여심으로. 여심도 비슷한데요. 여심은 조금 다릅니다. 여심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먼저 정의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시각적인 요소에 현혹되고 약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어.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미투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특히 기후일주 여자분을 이제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정말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쟤는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너한테는 어떻게 보이냐 이런 걸 두루두루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기울주 여자분도 마찬가지 말을 굉장히 잘 정교하게 챙겨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그 말을 이제 서로 굉장히 개인적인 말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말 뒤에 또 어떤 여지와 의미를 남겨놓는가를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추적해야 돼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냐. 좀 섬세하지 못한 남자는 승패가 별로 안 좀 좋겠네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바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기후일주 여성분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포기하는 소리가. 기후일주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섬세한 면도 강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이게 일단 어쨌든 얻으면 또 거기에서 되돌려 받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고진감님인가요? 근데 일단 기후일주에 잡는데 눈에 들어야 되잖아. 눈에 들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뭘 세심하게 관찰을 해. 뭔가 기울주는 그 단계가 지나면 뭔가 계산이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맞아. 그 단계가 가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눈에 들려면요, 뭔가 자신이 어떤 썸씽 스페셜을 그것도 내놓고 보여주면 안 되고 은근히 어렵다. 저 남자가 뭐 한 칼이 있어. 이게 있어야 돼요. 자기의 무기를 잘 벼려야 된다. 그래서 기후일주다 그러면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간목이나 을목이 자기 짝이잖아요. 어찌됐든 좀 듬직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좀 멋져 보여야 되는 외모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토일주 여성분들은 내 관이 이제 꽃나무에 비유되기도 하고 예쁜 어떤 그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비유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내 남자친구가 좀 단정해 보인다. 말 그대로 관의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청결감도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겠지만 그거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원상 중요하면 저는 일단 연애 한 번도 못했어요. 무토는 더럽거든. 무토도 무토 나름이죠. 너도 더러워, 너도. 머리에 냄새 나고. 저 머리 냄새 난다고요? 예, 맡아 보셨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강원 선생님이랑 쑥이는 가까이 가면 좀 알 수 있어요. 눈을 감고 가도 약간 그리고 약간 여기서 이제 TMI를 하자면 강원 선생님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 크록스에서는 신발에서 냄새가 나기 참 힘든데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강원 신발 선생님 정리하는 신발을 약간 정리해주다가 깜짝 놀랐다고. 뭐 혹시 그런- 그거를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찝으시나요? 그건 아닌데 뭐 하여튼 약간 그런 네. TMI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반박할 기운이 없네요. 네. 네. 배가 너무 고파서. 네. 뭐 사람에게 재치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라고 청기한테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네. 기운이 없어서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고요. 다행입니다. 킵해놨다가. 네, 기편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이렇게 남심 여심까지 공략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창작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뭘 나의 사랑했었는데. 나의 상처를 자랑하라. 아, 네. 사랑해. 네. 상처였나요? 아픔을 병이 아니고 아픔을 자. 나의 아픔을 나의 자랑하라였나? 다 몰라 한 시간 전에 자랑해라. 다 몰라 막. 맞아요. 자랑해라고. 네.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제 두 번째는 뭘로 할까요? 이거는 아까 좀 오래 버티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네. 뭐 그거 아닌가요? 뭐 아무도 버티는 놈이 이긴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하루라도 더 산 놈이 이기는 거다. 아 맞아 정확한 워딩 그. 더 사는 놈이 이건 좀 그렇고 버티는 자가 이긴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저맹 시즌 3은 60감차 대장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60갑자 순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는 분들은 대표 사연에 도전해 주시면 됩니다. 60갑자 대장정의 22번째 일주는 개묘 일주 사연입니다. 네. 노예 일지가 식신의 장생이네. 요즘 식신 일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기후일주 네. 두 번째 시간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